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오늘 전국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서울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광주 시민들도 일찍이 서울로 이동하는가 하면 5.18 민주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앞에 서 있는 버스에 시민들이 하나둘 오릅니다. 오늘 오전 일찍부터 시민 2,000명가량이 버스 약 50대에 나눠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사면 살해되려! 이날 오후에는 5.18 민주광장이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인 광주 비상행동추산 1,000명가량이 집결했습니다. 광주에 남은 시민들은 서울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가 하면 색색깔 응원봉을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시민들은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하루 빨리라도 좀 윤석열 좀 파면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 좀 조용히 좀 숨만 좀 쉬게 좀 했으면 좀 좋겠다는. 탄핵 결정을 기대할 뿐 아니라 이후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민주주의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지도자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빠르면 오는 월요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21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발전은 예술적인 표현과 경험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인간과 물질에 대한 사색을 첨단 기술로 형상화한 두 작가의 전시,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이 선보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관람객이 태어난 연도와 날짜를 작품에 입력합니다. 인공지능은 이 날짜를 물질적으로 해석해 시를 짓고 다시 이를 영상으로 생성해냅니다. 로봇 생태계에 나타난 이 외래종은 인간을 본뜬 여느 로봇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 로봇은 인간의 상상과 경험 밖에 있는 실제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인간의 사고와 인지 너머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물질 세계에 주목합니다. VR과 AI 등의 첨단 기술은 작가의 이런 관념에 물성을 부여해 다양한 시각적 경험의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편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이 우리의 표현 방식이라든가 생각의 방식을 얼마나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시대의 기술, 일반적인 기술이 아닌 어떤 다양성을, 기술로부터 다양성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폐허로 변한 도시의 모습이 벽면과 바닥을 가득 채운 VR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인간이 파괴해버린 인류세 이후의 지구에서 관객은 재건의 단서들을 게임을 통해 획득하며 새로운 생명과 공존의 서사를 완성합니다. 디지털 세계에 사는 인간은 쇼핑을 하고 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수많은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활동은 세상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되고 때로는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파괴하는 태풍이 되기도 합니다. 작가는 인간 중심의 창조 서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새로운 인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봤어요. 크게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풀어간다기보다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도록 관객 참여형 작품들을 좀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 감각적 경험의 영역을 얼마나 확장하는지 보여주는 두 전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여수 구도심 고지대 주민들이 산복도로 개설을 10년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 여건상 차일피일 미뤄져 왔는데 최근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도로 개설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충무동 고지대는 지형적으로 경사가 심하고 기반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절반에 이르고 빈집도 200여 채가 훨씬 넘어 도시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후주택의 개보수나 신축은 엄두도 못 낼 뿐더러 화재 같은 긴급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사를 하거나 택배 주문을 해도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 이후에도 열악한 생활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2016년부터 주민들은 삼복도로 개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화재 등 또 이 긴급 상황 시 응급 환자라든지 있을 때 저희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 몇 번 그랬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항시 실효성이 없다고. 여수시는 그동안 난개발과 특혜 시비가 우려되고 급경사지인 탓에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투자 대비 사업 효과가 낮아 향후 경제성과 타당성, 여건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급한 구간을 소방도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수시 의회도 최근 여수 공고에서 중앙여고 간 소방도로 개설 간담회를 갖고 시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의견이 모아지면 어떤 구간을 먼저 할 것인가 의견이 모아지면 도로가에 그 안을 제출할 겁니다. 기본 설계 영역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실시 설계 영역을 바로 시작해서 2016년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가시화되면 주민들의 생활 안전은 물론 교통 편의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도심 속 오지와도 같은 고지대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10여 년 만에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 동구 독립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보행자와 주차된 트럭 등을 들이받고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등 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1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6층 1개 세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광주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 화순 난 명품 박람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화순 한이움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 출란 천여점 등 다양한 종류의 난이 전시됩니다. 오늘 개막식에서는 우수 난 시상이 함께 진행됐고 이후에도 난과 관련 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스가 열립니다. 광주시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1층 관람석 16,000여 석을 모두 교체합니다. 시는 이달 말 개막하는 프로야구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좌석을 단기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